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저는 찬성 토론, 반박 토론, 그리고 보충 토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부는 나이가 들어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애타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 본인 탓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 1월 축복처럼 아이가 세상에 왔습니다. 너무 행복해 뜬 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다 아침을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금지옥엽, 부부에게 아이는 금지옥엽이었습니다. 이렇게 키운 아들이 20살이 되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갔습니다. 해병대. 귀한 아들은 해병대를 선택했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아들의 선택을 부부는 존중했습니다. 수료식,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구릿빛으로 변한 피부, 씩씩한 눈매, 참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면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외동아들은 그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최혜병의 시간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시간 역시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강변에서 멈춰섰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멈춰서 버린 부모님 앞에서 엄마, 내가 수근이 손을 못 잡았어 라며 괴로워하는 생존병사 앞에서 전우를 잃고 망연자실 넋을놓은 해병 전우들 앞에서 군대에 가 있거나 가야 할 청년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토론이 그 일을 찾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한다고 최수근 해병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비극적 사건 앞에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춘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복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 실시하자는 것은 이상한 일, 특별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회의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인간의 도리를, 어른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의무를 다합시다. 부모님이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시다. 해병대가 해병대임을 명예롭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지금 전우를 잃은 한 사람의 해병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특검법 반대 이유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당만의 후보 추천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도 야당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에서 야당만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특정 정당의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특검 자격 기준의 공정성 등이 고려되어 입법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였습니다. 수사팀장은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는 한동훈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특검 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특검법은 특검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1인 그리고 비교섭단체 1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비교섭단체의 몫을 양보하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제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실은 언론 브리핑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2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에 모두 똑같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여론 재판이 발생했습니까? 왜 최혜병 특검에서만 우려가 큽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물론 그때는 맞고 지금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맞았고 지금은 왜 틀렸는지 설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셋째, 본 특검법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매한 주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0일 헌법재판소 2007 헌마 1468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인정 여부,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대통령실, 국방부 등 행정부를 포함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고 부당할 수 있다면 이를 통제 감독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입니다. 삼권 분립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직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인 조태용 안보실장, 국정원장으로 임기훈 안보비서관, 삼성장군으로 진급해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이 정권의 인사 철학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영전시키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덮으려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의 늪에서 스스로 벗어날 용기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마련한 공적 체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특검입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은 대통령 차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 직접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민의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임기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정치는 계속되었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전향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기 한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 최숙은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장례 기간 중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가에서도 수근이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멀리 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근이를 찾아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가져 2003년 1월에 저희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산 후 어렵게 출산을 하여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 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 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 식사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네요. 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까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투입을 시켜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심정을 적어봅니다.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일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 받을 때 몇 번 강습을 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이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되어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채취를 느끼고 싶고 식탁에 앉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 게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저희는 죽은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4년도 초에는 밝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전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 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같은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음에 목이 메입니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울 아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수사 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 등 관계당국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로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일주기 전에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의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고 최수근 엄마 올림. 지난 6월 11일 공개된 최수근 해병 어머니의 편지는 장례 기간 중 위로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피눈물 나는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어머니는 그동안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올 초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회가 답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깊은 애도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온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최해병 특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찬성 토론이었습니다. 반박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했는데요. 최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만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진우 의원님의 토론을 보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충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확보하지 않은 채 열흘만 수사하고 경찰에 넘겼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를 해서 문제입니까?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게 문제다. 열흘 수사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수사해서 넘겼다, 경찰에. 그게 문제다. 그러면 기록을 강탈하지 말고 경찰이 그냥 수사하게 놔두셨어야죠. 그랬으면 왔다 갔다 사건 기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가셨는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종섭 장관은 수사기록 이첩을 결재하는 공문서에, 이첩을 명령하는 공문서에 결재 사인을 하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문서에 사인을 해서 결재한 공문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두로 취소가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행정 절차 규정은 구두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첩을 결정한 결재 문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가신 겁니까?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이첩을 결정한 공문서에 이종섭 장관,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고 결재를 했고 그 결재에 따라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공문서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서 이첩 명령 공문서는 취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간 사람들이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구두 지시만으로도 장관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계십니까?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구두로만 지시하시면 안 됩니다. 공문서에 이첩을 취소한다 라고 공문서로 결재해서 명령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문서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사건 기록을 회수해 와서 더 많은 500페이지 몇백 페이지짜리 사건 기록을 더 많이 수사해서 경찰에 다시 넘겼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둑질한 금괴에 쌀을 넣어서 돌려주면 도둑질이 잘하는 일이 되는 겁니까? 강탈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저질러진 것 아닙니까? 기록 500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되고 10,000페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강탈해간 사실이 달라집니까? 금괴를 훔쳐가서 그 안에 쌀이 아니라 금싸라기를 넣어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금괴를 훔쳐간 사실이 행위가 도둑질이라는 사실 달라집니까? 무슨 기록 500쪽이 1000페이지, 10,000페이지가 됐으니 잘한 일이라고 변명을 하십니까? 수사 열흘 만에 이첩한 것, 그 인력으로 열흘 수사하고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해서 이첩한 것, 잘못된 수사다 또는 잘못된 조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사단 얼차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5월 23일 오후에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오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28일, 5월 28일 육군은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법정 양식에 따라 박정훈 수사단장이 법정 양식에 따라 이첩한 것과 동일한 법정 양식에 혐의 등을 적시해서 이첩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분들도 전부 다 항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분들도 전부 다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장관과 대통령의 지시사항 다 어기고 이렇게 사건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분들은 문제 삼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특검 관련해서 공수처 헌재 결정문을 인용해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잘못된 비교입니다. 헌재 결정문 중에는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에 관한 결정이 직접적 결정이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셔야죠. 왜 공수처 결정문을 인용하십니까? 공수처와 특검이 똑같습니까? 상설적 행정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적 임명권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결정문을 인용하셔야죠. 왜 그 결정문 인용하지 않으십니까? 불리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직접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헌재 결정문인데 왜 그 결정문 인용하지 않으세요? 예. 자,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 내용 중에서 2가지만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특별검사 누가 추천했는가?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처리했는가? 대한민국에는 13건의 특별검사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1번, 조폐공사 파업 및 온로비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했습니다.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급 특검법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시대순입니다. 시간순입니다. 가장 먼저 이른 특검법부터 말씀드립니다. 측근비리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사할린 유전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BBK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검사 등 불법 자금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디도스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역사적인 순서니까요.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법이죠. 민주통합당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야당, 민주통합당이 그냥 2명을 다 추천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빼겠습니다. 이건 뭐 상설특검법이니까 일반적 특검법이 아닙니다.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각각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합니다. 여긴 아예 당명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박영수 특검이 되었고요. 특검 후보가 특검이 되었고 수사팀장은 윤석열. 그 수사단원 중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지금으로 보자면 위헌적인 특검의 수사단장을 하신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때는 맞을 수 있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분명히 대셔야죠. 그때는 왜 그런 위헌적인 특검의 수사단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가셨는지, 지금은 대통령인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드루킹 특검법,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정의의 의원 모임이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대한변협이 4명의 풀을 제공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안입니다. 이해람 중사특검법,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 후보자 2인을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자면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특검 후보를 추천했던 특검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향한 특검은 야당 후보들이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왔다는 겁니다. 왜 이 사실에 눈 감으십니까? 왜 역사적 사실로부터 배우지 않으십니까? 왜 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고 논리를 대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의사실 공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형법이 최초로 제정된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피의사실 공표, 그 검사 출신이신 분들이, 지금의 또 검사들이 피의사실 공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고 코미디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특검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각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건의 대국민 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해람 중사 사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용호 주가 조작 횡령 사건 특검,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 같은 조문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심지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관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여기도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 특검들은 전부 다 심지어는 1회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까지 허용하는데 왜 이번 특검은 갑자기 피의자의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갑자기 국민의힘과 검사 출신 의원님들 또는 검사 출신 대통령께서 피의자의 인권에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구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환영합니다. 다만 그것이 권력자들의 인권, 권력자들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금지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성 토론, 반박 토론, 그리고 보충 토론까지 제가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해달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좀 드렸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아니시더라도 제 뒤에 토론해 주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가 제기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른의 도리,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